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우리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등 어머님이시라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경험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뭐 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제 경험이 최고입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더 많은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꺼내주시질 않으니까 저라도 일단 제가 겪은 경험과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좀 나누자라는 취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꼭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 전문가다. 그리고 충분한 사례도 받고 또 저희 아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중등에 와서 겪는 세계는 또 정말 많은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고등에서 반복될 거고 더 심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등에서의 하루하루가 참 값지다. 돈 주고도 못 살 경험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제가 그 유명한 특목고 입시를 위한 대치동 컨설팅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SNS와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 막 학원 보내지 마세요. 사교육 필요 없어요. 라고 막 이야기해 놓고 뒤로 가서 혼자 막 좋은 거 다 받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왜 하는 거다, 안 하는 건 왜 안 하는 거다 라고 제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제 입시 컨설팅, 고입이죠. 고입 컨설팅을 받은 이유는 아이의 요청이었습니다. 아이가 소위 말하는 그런 최상위권, 막 진짜 전국권의 막 수학, 영재, 과학, 영재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인데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글쎄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긴 하지만 하나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은 소처럼 성실하다. 그리고 잘하고 싶어 한다. 라는 근거였고요.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 2학년들이 병을 앓습니다. 네. 특목고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병인데요. 너도 나도 준비한다고 하고 너도 나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너도 나도 시험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도 그런 바람에 휩쓸린 게 맞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하는 게 특목고 그리고 고입 그리고 자사고입니다. 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고입을 본다라고 하는 건요. 그 배정이 되기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선발되는 그 시험을 한번 봐보고 싶다라는 의미고요. 짐작하셨겠지만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준비되지 않으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굳이 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그거 봤다가 우리 지역에 좋은 더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될 기회를 잃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이지만 모든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걸 하려고 뭐 작정하고 중학교 2학년 여름이 되면 해야지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친한 언니를 만났어요. 그 언니의 딸이 중학교 3학년이고 어릴 때부터 막 반짝반짝한 아이는 아니었는데 정말 걔도 소처럼 성실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인 그 소 같은 딸이 내신 성적을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잘 받았더라고요. 잘 받아 놓으니까 이제 중3 여름에 부랴부랴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얘 자사고 넣어보자. 내신이 너무 좋다. 아깝다. 라는 연락을 받고 그 언니가 정말 부랴부랴 그 언니는 아이가 셋이고 바쁘세요. 직장도 다니시고 바쁜 언니가 막 그 딸내미 위해서 이런 컨설팅을 받고 아이를 수업을 이제 연결을 해주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이제 늦었다는 불안감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니 1년 전에 시작한 아이들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중2 정도부터 생기부를 관리했던 친구들과는 차이가 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관심을 보이자 언니가 그럴 거면 어차피 애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일단 컨설팅부터 받고 와라.
그리고 나서 준비할지 말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나처럼 중3 때 떠밀리듯 막 부랴부랴 하면서 준비는 준비대로 다 하고 나중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가 자사고를 가겠다, 특목고를 가겠다라고 결정했다기보다는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입시를 준비해 볼 마음이 있다 정도였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유리할까 아닐까를 고민을 시작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가면 좋고 못 가도 어쩔 수 없고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 중2에 불어닥친 바람을 타고 저희 아이도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가 받은 컨설팅은 위치는 대치동에 있었으나 소위 생각하시는 그런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그런 컨설팅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컨설팅을 지금 받아서 뭐 그런 식으로까지 아이가 고입에 성공하길 바라는 엄마는 아니에요. 언제나 비용은 최소로 드리자라는 마음이었고요. 제가 알아본 1시간짜리 상담을 해주는 15만 원에 상담할 수 있는 네, 이런 자사고 입시에 굉장히 강한 학원이 있었고요. 컨설팅을 받았고 미리 예약을 전화로 예약을 해서 가서 받는 거였고 주말로 일부러 잡아서 아빠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아빠랑 저랑 셋이서 같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궁금했던 것들을 미리 질문을 준비를 해서 갔고요. 대부분은 컨설팅 하시면서 설명을 다 해주셨고 좋았던 점은 컨설팅을 하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학교와 그리고 정말 이 아이한테 유리한 학교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그분이 애를 잘 알아서 콕 찍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컨설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학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더구나 저희 아이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 게 소처럼 성실하긴 하지만 이과 쪽으로는 진로에 대한 희망도 적은 편이고 이과에는 하고 싶은 직업이 거의 없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 없대요. 그런데다가 영어, 국어를 자신 있어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무래도 그냥 기운이, 지금부터 문과도 확정은 아닌데 아무래도 그냥 느낌이 왠지 문과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제 기운이 착 이제 밀어오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문과에서 소처럼 하는 스타일의 아이가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하고 혹은 일반고를 가는 게 더 유리한지 입시를 택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분도 요런 선택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문과라고 해서 다 어느 학교가 유리해요, 문과라고 해서 무조건 대입에 불리해요가 아니라 아이가 굳이 문과를 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네,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길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저희 아이는 문과이기도 하고 수학, 과학 그런 영재들,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아이들과는 경쟁을 할 수 없는 타고난 것의 한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은 조건을 타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치열하게, 그러니까 수학, 과학이 재미있어서 막 최상위권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건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그런 유리한 점을 살려서 그게 특기가 되고 그게 굉장히 점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을 많이 가서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두고 신경을 써두어야 되는 게 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결심을 해도 가는 애들은 다 가요. 실력이 진짜 있는 아이들은요, 가요. 걔네들은 누가 뭐래도 갑니다. 근데 그 정도의 아이가 사교육을 충분히 받았거나 그 정도로 준비된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생각하고 있으면서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좋을 게 뭔가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생기부라고 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 있잖아요. 이거 학부모 서비스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저희도 갈 때 이거 1학년 거 출력해서 갔거든요.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그분이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생기부를 이런 식으로 관리, 채워나가면 유리합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급 임원, 전교 임원에 도전을 많이 해라. 그리고 독서 기록은 과목별로 균형을 갖추되 독서 수준을 좀 높여라 라는 말씀
말씀도 조언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입시들은요, 결국 면접의 영향이 정말 큽니다.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면접 준비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야 되고, 실제로 면접에서 면접 잘 보는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맞긴 맞아요. 단순히 뭐 자네의 꿈은 무엇인가 이런 면접이 아니고요. 정말로 본인이 생기부에 기록한 내용과 독서 기록에 적은 내용들, 그리고 본인이 연구했다, 본인이 읽었다, 공부했다, 관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말로 풀어내는 걸, 그런 면접을 보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죠. 근데 지금부터 뭐 준비를 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그 학원의 컨설팅이 저렴했던 이유는 그 학원에 이어지는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뭐 안정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당장 준비를 시작할 마음은 아니었고, 그 준비, 실제 뭐 압박 면접에 대비한 그런 준비는 내년에 정말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뭐 아이의 뜻이 확고하고, 그리고 또 뭐 이게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한 번 적힌 생기부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2학년 시기 동안 생기부에서 뭐가 빠지지 않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이는 특목고,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고가 아니고, 이쪽이 아니고 자사고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사고에서도 문과 학생들이 적은 학교는 저희 아이한테 당연히 불리합니다. 학생 인원이 많을수록 내신 등급을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가기에 유리한 학교가 어디일까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정말 후보를 쭉 써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여기는 왜 불리하고 여기는 왜 유리할까, 이거는 탈락, 이거는 한번 보류, 이렇게 하면서 좀 보고 있고요.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기숙사를 보내기만 하면 밥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기숙사에 입소하는 게 아이한테 불리하다. 이건 성향상 친구들과 24시간 부대끼며 지내는 것에서 많이 기를 빨리는 성향의 아이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반드시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숙사 문제를 놓고도 굉장히 많이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가 합격만 하면, 간다고만 하면 엄마가 얼마든 대줄게.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모드는 아니고 뭐 비슷할 것 같으면 싼 데로 가라 라는 모드이기 때문에 학비도 정확하게 다 조사를 해서 막 이렇게 막 수치, 막 엑셀 파일 만들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도 알죠. 외대부고 하나고 엄청 비싸고 다른 학교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 정도는 아는 상태에서 이것도 선택의 기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고등학교 선택이 저희 가족의 예를 들어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이가 기숙사를 간다면 저희가 집을 뭐 굳이 넓은 집으로 옮길 이유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 가족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학비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저히 계속 가족 회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핵심은 뭐냐면,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한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고는 싶지만, 뭔가를 굉장히 억지로 혹은 조금 부자연스럽게, 그리고 억지스럽게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요. 준비를 시작했다기보다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는 어떤 아이들이 자사고에 가는지, 어떤 아이들이 거기에서 결국 정말 얌체같이 일부 얌체같이 자기 성적을 챙겨가는 아이들의 사례와, 또 각 중학교에서 1등을 했으나 자사고 특목고에서 막 7등급, 8등급을 받고 좌절해서 힘들어하거나 일반고로 전학을 나오는 친구들의 사례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모든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종합해서 결국 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게, 이제 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지금 중등 시기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뭐 입시 설명회든 또 여러 가지 참고할 것들, 이런 학원들에서 또 설명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참고하고 있고요. 어느 지역에나 다 특목고, 소위 말하는 입시를 보는 그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똘똘이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다 그 학교를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아이에게 반드시 뭐 공부를 잘한다고 다 유리하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비슷비슷하게 잘한다면 어떤 아이들한테는 좀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고, 어떤 아이들한테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거 15만 원 저한테도 뭐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일찌감치 다녀오길 잘했다. 네. 다녀왔더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확실히 넓어지고 관심사가 생기게 되니까 그때부터 정보가 모인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었다. 라는 거. 네, 그리고 아이도 이제 자기가 결국 언젠가는 얼마 안 있어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도 굉장히 좀 시야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컨설팅은 엄마 혼자 받고 오시고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나 그럼 15만 원 이번 휴가 때 15만 원 아끼고 컨설팅 한번 받아봐야지 하시는 경우라면 아이를 꼭 동반하셔서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아이가 직접 좋았던 점은 거기 실제로 뭐 외대 부고나 소위 말하는 그런 명문 학교 있잖아요. 명문 자사고에 합격한 아이들이 그 학원에서 같이 작성했던 그런 생기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외부 유출이 전혀 되지 않는 자료라고 해서 저도 눈으로만 보고 네, 사진 한 장 찍어 오지 못했으나 대략 이런 식으로 생기부를 준비해서 입시를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똘똘한 아이들을 보시면서는 더 그런데요. 네, 먼저는 아이에게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느 정도로 도와주실 수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의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6개월짜리 그런 거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혹시나 하게 된다면 또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할만하니까 한다라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에 사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런 정보를 얻을 곳이 없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 여자 또 왜 자랑하고 있어? 막 이렇게 너무 비뚤어진 시선으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의도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